안녕하세요, 다프입니다. 창업하신 분, 창업하실 분, 홈페이지 제작하셔야 되는 분, 어떻게? 쉽고 싸게 이런 분들은 오늘 영상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윅스로 홈페이지 제작하는 법을 같이 볼 건데요. 단순히 방법적인 것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홈페이지 기획부터 홈페이지 완료까지 0부터 10까지 A부터 Z까지 이 플로우를 쭉 알려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숟가락만 가지고 떠먹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스텝 1은 기획입니다. 윅스로 바로 제작을 하기 앞서서 내 홈페이지가 어떤 분위기를 띄었으면 좋겠는지, 어떤 흐름으로 갔으면 좋겠는지를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처음부터 머리로 생각을 하려면 머리가 아프잖아. 그래서 샘플을 보면서 구상을 해주시면 되세요. 샘플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핀터레스트, 비엔스, DB컷, 드리블, GD앱 이런 것도 있고 이 외에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포폴 사이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를 찾아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쟁사 사이트를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디자인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다른 디자인 스튜디오 사이트를 진짜 싹 모아서 경쟁사를 통해서 제 거를 짜집기해서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될 거는 템플릿입니다. 윅스 템플릿을 보셔야 돼요. 저희가 실제적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이 윅스 템플릿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윅스 템플릿을 보시면서 이런 식의 흐름으로 가면 좋겠구나를 확인을 해주시면은 실제로 윅스를 가지고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죠. 스텝 2는 템플릿 정하기입니다. 윅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템플릿 선택하기가 있는데 윅스의 템플릿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이렇게 기존에 있는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과 제가 몇 가지를 선택하면 그거에 맞춰서 어울리는 템플릿을 윅스에서 제안을 해줘요. 우선 이렇게 윅스의 템플릿 이미 되어 있는 템플릿을 보면 왼쪽으로 보시면 신규 템플릿, 인기 템플릿해서 보실 수도 있고 하단에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이 나뉘어져 있어요. 템플릿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골라서 선택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그 커스터마이징하는 템플릿은 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사이트 추가라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시면 우선 템플릿의 카테고리를 선택을 하게 해요. 제 경우는 디자이너죠? 그랬을 때 이제 윅스 에디터로 직접 제작하기가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템플릿으로 만드는 거고요. 이 자동 제작하기가 저희가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윅스가 사이트를 제안해 주는 거예요.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선적으로 제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을 하게 해요.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밑에 쭉쭉쭉 뜨는데 상업 디자인 스튜디오를 클릭하고 다음을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제공하고 싶은 서비스가 있는지 물어봐요. 이거는 선택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저는 다 끄고 하겠습니다. 사이트 이름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다프의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예를 들어서 하고 URL을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도 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냥 없이 가고 그대로 지나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재밌어요. 여기서부터 테마를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이라이즈는 전문적이면서도 친근한 거, 미니멀한 거. 와우, 이거 뭐야? 오랜 여행자처럼 노련한 느낌, 시크한 거, 독특하지만 전문적인 거, 우아하고 세련된 거 이렇게 있는데 저 이거 궁금해요. 오랜 여행자처럼 노련한 느낌이 뭘까? 이걸로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윅스에서 총 3가지의 템플릿을 제안을 해줘요.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은 얘가 이렇게 하단으로 내리면서 쭉쭉쭉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원하시는 것을 골라도 되는데 저는 윅스가 이렇게
커스터마이징 해준 템플릿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템플릿을 변형해서 만들었어요. 제가 선택한 템플릿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 모델 템플릿이 제가 선택을 한 템플릿이거든요. 지금 템플릿에 마우스 커서를 대면은 편집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템플릿을 왜 선택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꿀팁인데요. 제 경험상 템플릿을 결정하실 때 정말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이 모델 템플릿은 보시면 딱히 디자인 스튜디오랑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왜 선택을 했냐?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제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는 게 가장 홈페이지 핵심이에요. 중요했는데 지금 여기서 모델 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이미지가 변화가 있고, 그리고 이 하나의 같은 모델이 사진이 있는 것, 글씨가 써져 있는 거 이렇게 두 칸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는데 홈페이지 메인에 있는 화면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제가 편집하기가 수월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아까처럼 막 이렇게 이미지가 커다래지고 이미지를 두 개로 작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제가 편집하는데 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템플릿이 나한테 완벽하게 맞지 않더라도 보시고 이런 효과가 정말 마음에 드는데 나는 이런 페이지를 쓰고 싶어 하는 것 중에 더 어려울 것 같은 페이지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페이지는 상대적으로 쉽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스텝 3는 실전입니다. 윅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윅스는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템플릿과 기능을 가지고 만드는 거다 보니까 웬만한 게 다 구동이 되긴 하는데 안 되는 기능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을 됐던 거와 안 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제 화면을 보시면 하단으로 내려가서 보여드릴게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스타그램이랑 비엔스 아이콘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 비엔스 아이콘이 윅스에서 지원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비엔스 아이콘을 인스타그램 아이콘이랑 비슷하게 검은 색깔로 제작을 해서 여기에 껴 넣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기존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스스로 작업을 좀만 해서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능들도 있고, 아예 이 기능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찾아보면 되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끝까지 안 됐던 게 있는데 뭔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상단에 보면 메뉴바가 있는데 지금 워크에 커서를 갖다 대면 컬러가 바뀌죠. 좀 더 진한 블랙이 돼요. 이렇게 컬러는 변경이 되는데 그 외적인 거,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댔을 때 볼드가 된다거나 폰트 사이즈가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각 이런 어바웃 워크 컨택트의 컬러 색상을 다 다르게 하고 싶다던가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냥 컬러 체인지 하나로만 변경이 되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웬만한 기능은 다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저거 눌러보면서 충분히 제작을 하실 수 있어요. 윅스가 하나 단점이 이 편집 화면이 구동되기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됐다.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은 자, 양쪽으로 막 뭐가 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대로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 배경에 있는 이미지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이미지 빼버릴 거예요. 페이지 그냥 오른쪽 클릭을 하면 페이지 배경 변경이 뜨거든요. 그러면은 색상으로 넣어서 아무것도 없는 흰색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었고 이 텍스트는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삭제가 됩니다. 만약에 이 폰트가 너무 크다,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요 하면은 더블 클릭을 제가 했어요. 그랬더니 이 설정 칸이 나왔습니다. 폰트를 원하는 만큼 줄이고 타프 스튜디오라고 제가 그냥 대략 써볼게요. 그리고 컬러를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데서 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컬러로도 바꾸실 수가 있고요. 색상 추가를 누르시면은 원하는 값을 적으셔서 추가를 하시면은 여기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걸로 클릭을 해서 바꾸셔도 되시고요. 여러 효과들이 되게 많은데 이런 거는 나중에 하나씩 다 들어가시면은 충분히 보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화이트로 했더니 조금 밋밋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페이지가 아니라 페이지 위에 스트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의 배경을 좀 바꿔볼게요. 이미지는 이쪽에 미디어 업로드에 가셔서 직접 올리셔도 되고요. 하단에 보면 윅스 미디어라고 윅스가 제공해주는 뭐 기본 이미지도 있어요. 여기서 설정을 하셔도 되시는데요. 저는 우선 아무거나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들어갔죠. 이게 너무 세로가 길다 하면은 하단에 자꾸 끄시면은 줄이실 수도 있고 반대로 뭐 키우실 수도 있고 그래요. 이렇게 넣어놨어요. 되게 웃기지만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면 돼요. 이런 버튼이 있는데 처음에는 필요가 없어서 삭제를 했는데 나 나중에 버튼을 넣고 싶어. 버튼을 넣고 싶다면 이쪽에 추가를 누르시고 엄청 많죠. 이거 이제 텍스트 이미지 이렇게 하나하나 다 확인을 하시면은 충분히 아실 수 있고요. 버튼을 원하면 이쪽에 버튼을 들어가서 디자인이 굉장히 여러 개가 뜨죠. 버튼을 하나를 골라서 넣을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도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디자인에 들어가시면은 디자인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셔서 뭐 색상도 바꿀 수가 있고 그리고 색상도 이렇게 있을 때랑 마우스 오버라는 거는 커서를 갖다 댔을 때를 말을 하는 건데 마우스 오버했을 때 색상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작업을 한 데까지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상단에 저장, 미리 보기, 게시하기가 있는데요. 우선 저장은 중간중간에 계속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미리 보기를 클릭을 해보시면은 실제 작업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버튼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아까 제가 지정했던 색상으로 변경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에 나중에 링크를 넣으시면은 클릭을 하시면은 링크가 그 링크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편집을 하고 싶다 하면은 상단에 돌아가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기와 게시하기의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작업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저장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게시도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URL을 가지고 클릭을 하면 여기까지 편집한 게 보여요. 그런데 또 가서 여기까지 작업을 하고 이번엔 저장하기만 했어요. 게시하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제가 편집은 지금 이만큼을 완료했지만 누군가가 URL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까지 편집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윅스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고 누구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클릭을 하셔가지고 템플릿을 변경하시면서 제작을 하시면 되십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애니메이션 효과예요. 이게 적당히 잘 쓰면은 그 홈페이지의 퀄리티를 굉장히 높여주거든요. 뭐냐 하면 자, 미리 보기를 눌러서 볼게요. 애니메이션 효과가 뭐냐 하면 자, 방금도 이게 스르르 뜬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하단에 이 라인이랑 이 텍스트가 나중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쭉쭉 내려가면은 이렇게 옆에서 나오고 요게 줄이 또 라인이 생기죠. 이런 게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인데요. 어떻게 설정을 하시냐면요. 원하는 거를 클릭하면 요 초록색 보이세요? 요게 애니메이션 효과예요. 제가 지금은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건데 클릭을 하시면은 보세요. 해당하는 걸 클릭하면은 여기 변하는 거 보이시죠? 이 중에 저는 확대하기
한 거고, 사용자 지정을 들어가시면은 뭐 초를 변경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도 원하면 클릭, 애니메이션 클릭해서 원하시는 효과를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스텝 4는 다른 기기에서 확인하기입니다. 지금 상단에 보시면요. 현재는 PC에 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모바일 편집용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바일도 편집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는 제가 이미 편집을 완료한 상태인데요. 이게 처음에 오면은 주로 폰트가 지금은 14포인트인데 폰트가 막 이렇게 커져 있고 얘가 막 겹쳐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나와 있는다거나.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뭐 땡겨서 상단으로 넣고 나는 이 글씨를 좀 줄이고 싶어 하면은 클릭을 해서 글씨를 줄여주시고요. 위치도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애니메이션 효과 있잖아요. 이거는 딸려오지가 않아요, 모바일에서. 그래서 PC에서 작업한 거를 그대로 또 넣어주셔야 되고, 아까 효과를 넣었던 라인을 클릭하면 저는 이미 또 넣어놨으니까 이렇게 초록색이 돼 있죠. 하지만 이게 원래 없다라는 거 직접 하셔야 되시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믹스는 데스크탑을 기반으로 먼저 디자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용은 수정 정도만 가능해요.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하나 더 넣는 거. PC에서는 없는데 모바일에서 뭔가 추가로 넣고 싶은 거는 안 되세요. 만약에 얘를 클릭을 해서 제가 지금 커맨드 C를 눌러서 복사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 안 되는데 반대로 기존에 PC에 있던 거를 모바일에서 딜리트, 삭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라인을 나는 하나를 더 겹쳐서 X자로 만들고 싶어. 근데 모바일에서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뭐 PC에서는 X인데 모바일에서는 하나로만 넣는 거는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좀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꿀팁이에요. 저희가 주로 이제 작업을 컴퓨터 한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만 보게 되는데 사실 세상에는 다양한 사이즈의 모니터가 존재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 컴퓨터에서는 이상이 없었던 게 다른 곳에서 보면은 좀 이상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걸 생각 못하고 넘어가시는데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27인치 아이맥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봤을 때는 이상이 없었는데 제가 작업을 하던 환경에서는 왼쪽에 있는 글씨, 오른쪽에 있는 글씨에 틈이 잘 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13인치 노트북으로 봤더니 여기가 중간이 이렇게 견물리게 되는 거죠.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그래서 이 13인치를 보면서 결국은 글씨 크기를 줄이고 글씨도 조금 더 아예 옆으로 보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을 때 이제 이쪽에서도 13인치 노트북에서도 문제가 없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꼭 다른 기기에서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나 어떡해? 나 노트북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면 나는 내 데스크탑 하나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꼭 이 작업창을 줄여서라도 확인을 해보세요. 조금 줄였는데 뭔가가 저처럼 겹친다거나 아니면 뭐 크기가 너무 작아서 글씨가 안 보이는 지경에 이른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시면은 좀 작은 화면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없도록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이패드나 탭 같은 게 있으면 거기서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죠. 스텝 5는 SEO 최적화기입니다. SEO 최적화가 뭐냐면 인터넷 마케팅 방법 중 하나로 웹페이지 검색 엔진이 자료를 수집하고 순위를 매기는 방식에 맞게 웹페이지를 구성해서 검색 결과의 상위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쉽게 말해서 호텔 사이트에 내 홈페이지가 검색이 잘 되도록 최적화를 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같이 화면을 보실게요. 자, 내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마케팅 및 SEO 항목이 있어요. 클릭을 하시면 SEO 마법사가 뜹니다. 마법사도 클릭을 해주시면요. 이렇게
화면이 뜨는데 시작하기를 누를게요. 이건 제가 지금 예시로 보여드릴 거라서 이렇게 적었는데 본인의 사이트 이름을 넣으시고요. 비즈니스 주소는 현재는 없다고 할게요. 나중에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 카테고리가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하나를 넣어볼까요? 뭐 디자인 스튜디오, 하나는 다프, 뭐 이렇게 넣을까요? 세 개를 적어서 SEO 보고서를 생성할게요. 이렇게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작성한 키워드가 3가지가 있고요. 수정도 됩니다. 하단으로 내리면 지금 빨간 느낌표가 많죠? 이게 다 최적화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 1단계에서 이만큼을 최적화 시켜주고 또 2단계를 들어가서 2단계도 최적화를 시켜주면 되세요. 제가 몇 가지만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클릭을 해봅니다. 제목이 문제래요. 현재 제목은 이건데 얘네가 추천을 해주는 제목이 이렇게 있어요. 저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앞에 있는 걸 복사를 해서 에디터로 이동을 할게요. 에디터로 이동을 하면 이렇게 알아서 뜨거든요. 아까 제목이 문제라고 했는데 여기 있다. 검색 엔진의 페이지 제목. 이 제목을 바꿔주래요. 그래서 아까 복사한 거를 이렇게 바꿔서 저장을 눌러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눌러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목이 이제 최적화가 됐죠? 얘는 또 뭐야? 지금 보니까 이 느낌표 때문에 안 됐대요. 키워드는 포함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및 사이트 이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길이가 적절하다. 얘를 저희가 지금 맞춰줘야겠죠? 사이트 이름이 설명에 들어가야 된대요. 여기 설명에 사이트 이름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사이트 이름이 뭐였지? 다프 디자인 스튜디오 예시. 실제로 이렇게 적진 않겠지만 지금은 보여드리는 거니까 저장을 누를게요. 다시 새로 고침을 누르면 얘도 이제 최적화가 되었대요.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밑에도 최적화를 시켜주시고 2단계까지 해주시면은 3단계는 무시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2단계까지 해주시면은 조금 더 이제 내게 검색이 더 잘 된다 라는 거예요. 구글에서 검색했을 때 실제 제 홈페이지가 어떻게 뜨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다프라고 쳐도 안 나와요. 아트 디렉터 다프라고 쳐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은 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와 카톡 채널과 여기 있다. 제가 이미 클릭을 해봐서 이미지 좋다. 이렇게 나오네요. 여기 보시면은 요게 제가 직접 적어놓은 설명이고 요게 제가 직접 적어놓은 제목이에요. 이렇게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스텝 6는 프리미엄 플랜 및 도메인 구매하기입니다. 물론 도메인이나 프리미엄 플랜을 구매하지 않고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는 도메인 뒤에 윅스 사이트라는 게 붙고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홈페이지 상단에 프리미엄 플랜을 구매해라 이거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뜨기 때문에 개인 포트폴리오용이 아닌 이상은 구매를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구매를 하시는지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여기 특별 기간 한정이라고 현재 할인을 진행하고 있네요. 오늘이 20일인데 내일 오전 7시까지 50%를 할인을 한대요. 그런데 이게 제 경험상 근래 들어서 윅스가 이 할인을 좀 자주 해요. 21일이 끝나면 조만간 또 마감 시간 다시 넣어서 또 뜰 것 같아요. 그래서 할인 받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굉장히 슬프게도 저는 제 값을 주고 다 했어요. 제 값을 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50% 할인을 꼭 받으시기를 바랄게요. 들어가시면은 사이트 플랜이 있고 비즈니스 및 쇼핑몰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쇼핑몰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고
사이트 플랜에 보면은 제가 선택한 거는 요거예요. 이게 달에 원래 12.5달러거든요. 한 16,000 얼마 정도 하는 건데 현재는 6.25달러로 한 7,600원 조금 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굳이 막 웬만하면은 제 생각에는 이 VIP 안 쓰셔도 무제한으로 다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구매하시면은 이렇게 1년, 2년 월간인데 월간은 할인이 안 되죠. 1년치를 구매를 하시거나 뭐 2년치를 구매를 하시면 바로 그냥 쭉쭉쭉 결제해서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 프리미엄 플랜을 결제를 하시면 도메인 1년이 무료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로 도메인 비용을 추가하지 않으셔도 도메인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비용 결제를 했을 때는 뭐 환율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당시 한 18만 얼마? 19만 원 좀 안 되게 1년치를 한 번에 결제를 했었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매를 하시면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한 92,000원? 조금 넘는 금액이면 한 92,000원 정도면은 1년치 프리미엄 플랜과 도메인을 구매하실 수 있어요. 엄청 저렴하죠?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기는 해요. 이메일 같은 경우에 주로 아이디 있고 골뱅이 다음에 그 본인의 회사로 주소가 되어 있는 거 있죠. 뭐 네이버.com 이런 거 말고. 이렇게 맞춤 이메일을 사용하고 싶으면은 구매를 또 추가로 하셔야 되고요. 제 홈페이지에서 제가 원래 PDF 업로드하는 란에 넣어보고 싶었는데 그거는 또 프리미엄 플랜을 구매했더라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더라고요. 뭐 그런 식으로 몇 가지는 더 있기는 하지만 아마도 웬만한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년 무제한 플랜으로는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분, 물론 제가 이렇게 다 알려드려도 힘드실 수 있어요.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게 많다 보니까 벅차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실제로 의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저도 실제로 의뢰를 받아서 작업도 해봤는데요. 뭐 설령 이렇게 의뢰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는 개발해야 되는 홈페이지보단 훨씬 더 저렴하니까 너무 추천을 드리고, 뭐 조금만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돈을 들이지 않고도 충분히 혼자서 만드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 게 추후 관리가 정말 쉬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자인 작업물을 계속 업로드해야 한단 말이에요. 다른 분들도 본인의 홈페이지에서 뭔가를 꾸준히 업로드하고 뭐 텍스트를 변경하실 때도 많으실 텐데 이런 게 이제 자체적으로 쉽게 수정이 되고 업로드도 되니까 추후에도 비용을 들이지 않고 관리를 하실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엄청난 장점이라는 거.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많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